스미싱, 휴대전화 문자를 의미하는 SMS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을 합친 말인데요. 요즘엔 보이스피싱을 한 단계 뛰어넘은 이 스미싱, 문자 메시지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서준배 경찰대 교수 연결해서 어떻게 해야 이 스미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준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준배입니다. 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에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전문가신데, 그런 교수님도 스미싱 당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아니고 제 아시는 분이 네. 택배가 반송됐다는 그 문자 메시지를 잘못 클릭했다가 어허. 그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큰 아이고.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악명 높은 김미영 팀장, 등 이 전화를 걸어와서 이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 추세가 이 문자 메시지 사기, 스미싱으로 완전히 온 건가요, 지금? 예, 작년보다 네. 한 2배 가까이 피해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아하. 저희는 분석하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외로 이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네. 콜센터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음.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억양이 표가 안 나는 이제 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뚜렷합니다. 네. 앞서 지인분께서 택배 반송이라는 문자 메시지 잘못 클릭하셨다가 개인정보 이렇게 탈취당하는 피해를 겪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이 스미싱 접근 유형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예는 뭐 카카오톡 같은 곳에서 네. 뭐 다들 잘 아시지만 엄마 뭐 내가 액정이 깨져서 예.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고전적인 수법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해외에서 뭐 삼성카드에서 뭐 3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이걸 환불 받으시려면 고객센터로 연결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네. 또 요즘 뭐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음. 또 어디 뭐 택배가 반송됐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쓰이는 그 방법들입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19 시국에 맞춘 사기도 시도됐다면서요. 예. 이 사기꾼들은 그때그때 사회적인 이슈를 잘 활용해 가지고 예. 최근에 재난지원금 또 백신 예약 문자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설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 명절 이런 뭐 또 경품에 당첨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하면 혹해서 잘못 클릭하고 악성 앱을 깔도록 아주 아하. 진화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사기 수법이야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로 당하는 대상들이 있으신가요? 예. 요즘은 그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 사람들이 그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예. 전 연령층이 다 취약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50, 60대 이제 엄마분들이 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는 말에 이제 확인도 안 하고 급하게 돈을 주는 경우가 좀 안타깝게 많고요. 예. 또 이제 취업에 목마라 하시는 젊으신 분들은 이런 뭐 수사기관을 이제 사칭해서 고압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예. 취직이 됐으니까 뭐 신원 보증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협박하거나 뭐 개인정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40대는 예, 어떻습니까? 또 이제 남성분들은 예. 요즘 이제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져 가지고 네. 대출이 까다로운데 이제 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악성 앱을 깔도록 이게 이제 위아래를 보내는 수법도 아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예. 각 연령대별로 그야말로 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로 그 범죄를 저지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만약에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러면 피해자의 책임이나 탓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누구나 당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미싱에 걸려서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클릭을 했다, 혹은 돈을 예. 보내버렸다. 그렇게 판단되셨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예. 최우선적으로 112나 133인데 133이는 금융감독원이니까 좀 네.
어려우니까요. 112에서도 지급 정지가 바로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30분간 지연 송금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이 30분이 골든 타임입니다. 아. 30분이 지나가게 되면 네. 정말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하. 그래서 이 112에 또 네. 1332에 네. 평소에 번호를 신고하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최대한 빨리 112 신고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네. 혹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범인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전자통신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해외에서 이 네. 총책이나 주범들이 이런 스매싱이나 전자 금융 사기를 하기 때문에 아하. 이 주로 잡히는 범인들은 주범이나 이런 총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그 알바를 한다는 그 쉽게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말에 속은 이런 전달책들만 주로 검거가 되는데 예. 이런 사람들도 사기 방조로 처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범인들이 해외에 있어서 검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혹시 그래도 뭐 공조라든지 추적을 통해서 검거 해결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경찰청에서는 해외 특히 뭐 중국이나 필리핀의 코리안 데스크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경찰관들을 파견시키고 하게 해가지고 네.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네. 자, 그런데 혹시 메시지를 딱 받았는데 이거 스미싱이다 느낌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예. 뭐 118이라고 예. 잘 모르실 텐데요. 인터넷진흥원에 118번이 있습니다. 118번에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상담해주고 신고하는 번호가 있고요. 예. 절대로 이제 클릭하지 마시고 네. 단순히 문자 메시지만 클릭한다고 해서 바로 깔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APK라는 이런 확장자를 가진 그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깔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하. APK가 있는 그런 거는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SNS나 이 인터넷을 보면은 내가 이 스미싱 범인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서 골려줬어 이런 글들이 꽤 있으시던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예,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이제 배달 폭탄 테러,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한테 집 주소까지 알아내가지고, 이제 중국 식당에 전화를 해서 배달 테러를 시키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문자 보내거나 하시는 것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118에 신고하시고 네. 최대한 본인 전화로 따지거나 이제 도발하시는 경우는 네. 이 사람들이 보복 배달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스미싱 구별법 짧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얼핏 보면 정상적인 사이트나 주소가 인터넷 주소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글자 사이에 이상하고 의미 없는 이제 느낌표나 부호, 숫자, 그리고 그 URL도 정상적인 알파벳 5가 아니라 영어 숫자 0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이런 발송된 문자 메시지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또 구글 플레이에서 팀 뷰어 퀵 서포트라는 이런 일반 범용 앱을 깔아서 원격 조종을 하게 하는데 팀 뷰어나 퀵 서포트 QS라고 합니다. 이것도 절대로 함부로 깔아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